안녕하세요. 이슈이시다 9월 29일 소식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워싱턴 DC 하원 의회에서는 바이든 탄핵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이거 보도하는 한국 매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건지 의도적인 무관심인지 한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와 거의 밀월 관계라고 할 만큼 함께 가고 있는 듯합니다. 내년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면 뻘쭘해서 어쩔지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어제 첫 심리가 끝나고 제임스 코머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위원회가 바이든 부부가 해외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1,500만 달러 이상의 이득을 취했으며 이런 사기로 인한 바이든 일가의 수입은 2,400만 달러가 넘는다. 2,400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거의 300억 원인데요. 그냥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덧붙여 코머 위원장은 우리는 이 조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등 돈의 출처 대부분을 확인했으며 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자금은 대부분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았으며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숨기기 위해 각종 유령 회사와 제3자를 통해 유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었다면 의회가 아니라 좌파 언론, 흑인단체, 좌파 시민단체가 들끓어서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코머 위원장은 이런 내용은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과연 이게 제대로 조사가 될지 좀 착잡합니다. 바이든 탄핵을 위해서 공화당은 앞으로 바이든 일가, 즉 헌터 바이든, 헤일리 바이든, 제임스 바이든, 사라 바이든, 기타 바이든 가족 구성원 및 그들의 사업체 등에 대한 조사로 파악한 돈의 흐름을 조사한 결과를 의회에 설명하고 이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박혀 있는지 쓰였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 바이든에 대한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현재 정부 셧다운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셧다운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말 같지도 않은 바이든 탄핵 조사에 쓸데없는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 뉴욕 연방하원의원은 공화당 극단주의가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공화당의 극단적인 정부 셧다운이 48시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그들은 불법적인 탄핵 조사에 시간과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미국 국민을 위한 업무가 아니라 불법적인 탄핵 조사라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2년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 조사에 올인하던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과연 민주당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좌파들은 의외로 바이든 탄핵되라, 탄핵 안 되면 대통령 재선 포기할 만큼만 타격받아라 이렇게 속으로 외치고 있을 게 거의 99% 확실한데요. 이런 본심을 가장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게 언론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언론들이 떠받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조 바이든 뼈 때리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 구성원들이 오랜 정치인으로서의 성공을 이용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강화해 왔다고 직설적으로 보도한 겁니다. 보도에서 인용한 인터뷰와 공개의 기록에 따르면 썩은 손가락 헌터 바이든 외에도 대통령의 남동생 짐 바이든과 프랭크 바이든 역시 조 바이든과의 혈연 관계로 이익을 얻으려고 생쇼를 해왔다고 나타냈는데요. 조 바이든이 적어도 몇 차례에 걸쳐 가족의 각종 사업 거래에 자신이나 가족이 인정한 것보다 더 많이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일가 친척이 각종 비즈니스 미팅 중에 조 바이든으로부터 전화를 받아들면서 때때로 그를 대화에 포함시켜 권력과의 관계를 과시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짐 바이든의 대변인은 짐 바이든은 50년 이상 기업가이자 경영자로 활동해왔으며 모든 비즈니스 거래에서 항상 윤리적이고 명예롭게 행동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꼴갑지 않게 말했습니다.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에브 로엘은 헌터는 조 바이든과 사업을 함께 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와 헌터 바이든의 사업 동료들과의 교류는 잡담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잡담하는 사이,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 저 변호사는 모르나요? 아니, 자기는 왜 지금 헌터 바이든 변호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아들이니까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프랭크 바이든은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둔 산업 제조 회사 페더럴 시그널 코퍼레이션에 고용되어 플로리다 의원들과 회사를 연결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매주 의원들과 회의하는 중간에 회의를 중단하고 잠깐 우리 동생 아니 우리 어르신 전화가 와서 좀 받아야겠습니다 하고 자랑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설명하자면 바이든은 하나의 브랜드였으며 바이든 일가는 이를 활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끌어올리려고 각종 짓거리들을 저질렀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같은 미국의 적이자 위험한 관계에 있는 나라의 정치인과 비리 기업과도 얽혀든 것이죠. 바이든 일가 자체가 예전부터 비리 투성이에 휩싸였던 가문인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바이든은 이제 빠이빠이 하고 그 가문을 미국 역사에서 다시 튀어나오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오바마가 튀어나오게 될까요? 그건 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수다로 이어지겠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4년 예비선거의 두 번째 공화당 토론이 27일 열렸었습니다. 예비 후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 경제, 이민 정책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여론조사에서 2위를 유지해온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교육과 고용 등에 대한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디산티스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에도 불참한 데 대해 그는 오늘 밤 이 무대에 섰어야 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부채 7조 8천억 달러가 추가됐으며 이는 현재 물가 상승의 발판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회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중국 앱 틱톡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비백 라마스와미 후보를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헤일리 전 주지사는 틱톡은 가장 위험한 소셜미디어 중 하나라며 라마스와미 후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면서 오늘의 이슈 수다는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라면서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Republican debate of the 2024 primary, live from the Ronald Reagan Presidential Library in Simi Valley, California. Joe Biden should not be on the picket line. He should be on the southern border working to close our southern border because it is unsafe, wide open, and insecure. Look, I do disagree with something Tim Scott just said. Joe Biden doesn't belong on a picket line. He belongs on the unemployment lin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ll be standing with workers all across America, and I'll be standing for the right to work of every American to join a union or not join a union as they decide. If the government shuts down, should voters blame populist Republicans? Voters should blame everybody who's in Washington, D.C. Where's Joe Biden? He's completely missing in action from leadership. And you know who else is missing in action? Donald Trump is missing in action. He should be on this stage tonight. He owes it to you to defend his record where they added $7.8 trillion to the debt. And I want to look in that camera right now and tell you, Donald, I know you're watching. You can't help yourself. I know you're watching, okay? And you're not here tonight, not because of polls and not because of your indictments. You're not here tonight because you're afraid of being on this stage and defending your record. You're ducking these things. And let me tell you what's going to happen. You keep doing that, no one up here is going to call you Donald Trump anymore. We're going to call you Donald Duck. You have said slaves develop skills in spite of slavery, not because of it. But many are still hurt. For descendants of slaves, this is personal. What is your message to them? So first of all, that's a hoax that was perpetrated by Kamala Harris. We are not going to be doing that. Second of all, that was written by descendants of slaves. These are great Black history scholars, so we need to stop playing these games. There is not a redeeming quality in slavery. He and Kamala should have just taken the one sentence out. I have a radical idea for the Republican Party. We need to win elections. And part of how we win elections is reaching the next generation of young Americans where they are. So when I get into office, I've been very clear.
Kids under the age of 16 should not be using addictive social media. This is infuriating because TikTok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social media apps that we could have. And what you've got, I honestly, every time I hear you, I feel a little bit dumber for what you say. You've gone and you've helped China make medicines in China, not America. You're now wanting kids to go and get on the social media that's dangerous for all of us. You went and you were in business with the Chinese that gave Hunter Biden $5 million. We can't trust you. Polls don't elect presidents. Voters elect presidents. Right. And we're going to take the case of the people in these early states. We're going to do it in a state-by-state direction. And why? Because as Reagan said in his day, this is our time for choosing.